그리고 그때 가장 화가 났고, 그리고 그 누구지? 정성호 장관. 정성호랑이. 정성호랑이. 네. 컨트롤이 안 된답니다. 아니, 뭐, 나보다 키가 크길래 뭘 컨트롤 한다는 거야, 진짜. 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정성호랑이가, 이제 무슨 정권 송치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미쳤구만. 이거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주 개판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인사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 영상도 볼 거예요. 이제 그거죠. 추미애와 박은정과 이 겪었던 모든 같은 사건에 저는 같이 그 광경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고해사슬 사건만 그렇지만 그 사건 은폐하려고 저질렀던 일이 더 중대한 일인데 저는 아예 뭉개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민주당에 의해서. 근데 제가 그래,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내란 저지를 이렇게 총 들고 설친 놈한테 이제 고발장이 뭔 대수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담을 타 넘길래, 아이고, 저렇게 대통령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것을 갖다가 검찰개혁 악착같이 해내겠다고 그렇게 대선 전에 그렇게 공약을 했으면서, 지금 이제 7월 달 되자마자, 친윤 범죄 검사들만 그걸 올리고, 그것을 조국 혁신당이 가만둡니까? 거기 차규근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욱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기 조작 수사 당했던 거 피해자들이에요.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젊잖아요. 저 같으면은 가만 안 뒀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박은정 의원과 이렇게 그 인사를 비판을 하니까 박찬대 의원이 그때 당시 당대표 나올 때 박은정 의원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막 페북에 글 쓰고. 제가 그래서 저 정신 나갔나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를 민다기보다는 박찬대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상징성 때문에 60% 이상의 득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다 검찰 관련한 싸움이었다니까요. 이 모든 싸움이.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권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특유의 되게 독특한 어떤 태도와 검찰의 문제가 이 사태를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왔더니 갑자기 국회를 뭐 따르겠다, 뭐 검찰 안 따라오면 다 잘라버리면 된다, 뭐 이런 소리로 헛발을 뒤집어 놓더니, 검찰개혁 TF에 그러니까 검찰주의자 중에서 가장 주의자들을 검찰개혁 TF에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김용민 의원한테랑 다 난리를 쳤죠. 이거 말이 되냐. 이 검찰개혁 TF, 이거 윤석열 때도 이 TF 못 만들겠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제가 그 명단을 처음 발표했는 날부터 했어요. 그때 거기에 한동수 부장님, 뭐, 김필승 변호사인가, 아무튼 4명 정도를 빼고 13명인가 전부 다 완전 검찰 따까리, 윤석열 이상의, 한동훈 이상의 그 사람들만 다 거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김용민 의원도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수 부장님이랑 다 검찰개혁 TF에 다 사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왔던 일이고, 제가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해훈이 나왔던 거죠. 이해훈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사실 박찬대 당대표 끝나고 나면서 이게 유이재명이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더니 공치모 사태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활동을 했어요. 초반에는 공소 취소 모임이 이제 막 마치 당연하게 대의가 있는 듯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치모를 앞장세웠던 유이재명이 너네 유이재명 아니야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힘을 받는 근거가 됐죠. 그러다가 그들이 갑자기 문조털레유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모든 과정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에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다 그때 너무너무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네. 풍경아리요? 풍경아리? 또 왜? 멍청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풍경아리. 일단은 제가 네, 풍경아리. 풍경아리. 일단은 차단을 해주세요. 일단 차단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아이디를 못 찾겠어가지고, 제가 보면, 차단하든지, 나가세요. 아유, 차단 당하지 말고. 아유. 아무튼,
그러고, 제가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권력에 대해서 이상한 지점에선 제가 늘 비판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너 반병이었어?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소리를 막 주로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저는 21년 9월 달부터 봤잖아요. 봤잖아요. 돼지는 사형뿐이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봤는데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 참 특히나 처음에 우리 방송을 봤을 때는 아예 그러니까 선거 전후로는 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도 정청래답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왜 저렇게 김용남을 끼고 조승래는 헛소리를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끝나고 나서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다 당에다가 이제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포용 통합하고 모욕을 줬다는 둥. 뭐 그래서 이제 김용남이 김용남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남이. 대통령님의 감사했죠. 11주년 기자회견에서 누가 들어도 평택을 선거 그리고 뭐 저 김용남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 또 안타까움 그리고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로서는 뭐 큰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필 줄도 알고 또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 워밍업에 오늘 열받는 걸 봐야 되니까. 저러고 나가가지고 순방에서 X글로 이제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한 30분을 할애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동글을 쓰고 이제 우리가 막 마치 뭐 과격파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선동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2025년 6월 3일 날 대선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반드시 재창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에서 이제 정권 재창출이 그때는 너무 내랑 끝나고 직후여서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정권 재창출이 어렵지만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작년 대선 직후부터 했어요. 지금 근데 제가 하나 간과를 했던 거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실용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가치와 포용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순방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순방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금요일날 못 놀겠네. 그냥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겠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전원처럼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논쟁하고 경쟁이 됩니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면 거기다 막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또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네, 대충. 꼭 숨어가지고. 어떤 분들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취지는 그겁니다. 뭐 약간 쌍방과실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쌍방과실이다. 약간 쌍방과실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뭐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소리를 했죠. 그리고 뭐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 제가 그 글은 봤어요. 사실 그 글을 제가 그것까지 보면 저는 너무 막 이재명 대통령을 막 오직 그 공격을 하고 싶은 사람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그것까지 갖고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X에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 이렇게 그 리포스팅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리포스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정청래 뭐 씹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문재인 뭐 죽이자는 식으로 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 글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칭찬하는 글만 이렇게 리포스팅을 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제 둘러쌌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쭉 이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 굉장히 우려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갈등을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굉장히 그 모욕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 이게 중대 이제 모욕을 당했던 피해자 내지는 이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발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내가 되게 고통받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됐던 것을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태도로 읽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태도를 이제 보였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 되게 시니컬해요. 시니컬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자기 뭐 당도 뭐 했는데 자기 뭐 지지율 떨어져 갖고 뭐 자기도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뭐 삼자의 태도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내 갈등이나 국내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은 또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왜 우리 편 안 쓰고 왜 자꾸 남의 편 쓰냐 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좀 너무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도 써야죠. 또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지켜보고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를 쓰나 편 챙기나 이거 보고 있겠죠. 별로 하는 일 없이 뭐 그냥 직함만 있는 거다. 그러면 뭐 가까운 사람 능력 관계없이 써도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써야 될 겁니다. 성과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은 그렇게 다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또 다 다를 수 있죠. 저의 판단이 100%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거죠 그냥. 그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는 저 발언이 굉장히 어떻게 들렸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심리 되게 잘 분석하죠. 제가 저 대통령의 저 언어 속에는 저 장면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되게 인사청탁하다가 물먹어서 열받은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문제냐.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문재인 나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어떤 수정을 할 건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할 때 뭐가 문제였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런 거죠. 유시민 인사청탁을 했다고요가 아니라 지금 저 말은 뭐냐면 왜 우리 저번에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이 그 뉴스 공장에 나와서 왜 이제 그 이쪽 사람들이 같이 정권이나 이런 그 교체나 내란을 막는데 노력을 했는데 왜 저쪽 사람만 쓰냐 하고 서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왜 그때 인사를 했냐 이혜원이나 김용남이나 이런 인사를 했냐라는 사실 그 공격성을 굉장히 유시민 장관이 굉장히 그걸 포장을 해서 우회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쪽에도 마음을 다치고 서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우리 사람만 쓰면은 우리 사람 섭섭하던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우리 사람만 쓰면 실력이 있어야죠. 이런 식.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섭섭하다고 우리 진영에서 섭섭하다고 자기 안 쓴다고 했던 사람들은 되게 무능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내용이 저 발언의 전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무능한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 그 인사를 뭐 안 쓴들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제가 봤던 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되게 저기서 감정적인 거예요. 저 표현들은 뭐냐면 뭐 나 내 편도 썼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만 썼다고 뭐라고 하냐? 나 우리 편도 썼는데라고 하는데 우리 편 쓴 사람이 누구다? 인사혁신처장 문재인 저주를 했던 분, 그 최동석, 그리고 이제 문조털레유 타령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인사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혐오나 뭐 박찬대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영의 역사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노력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써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굳이 아예 정치력이 없는 사람을 쓰던지, 굳이 쓰려면은 저쪽에서도 멀쩡한 거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정한되면 우리 중에서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을 쓰든지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아니 성과 내야 되는데 무능력해서 내가 왜 써? 라는 태도와, 두 번째는 아니 나도 우리 편 썼거든? 성과 안 내도 되는 자리면 내 편 쓰지 라고 얘기했는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모든 인사 과정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 인사를 했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리고 저렇게 이제 저게 이제 누가 봐도 유시민 장관이 했던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을 반박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박을 하면 유시민 장관의 어떤 우리 진영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했던 말인데, 그거를 마치 인사청탁을 했다가 까인 사람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 너무 잘못됐다. 그거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풍경아리가 많이 최선 다하는가 보네요. 어디 갔냐? 안 보인다. 너무 많다. 그리고 네, 그런 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이제 당내 문제를 봤을 때도 뭐 왜 싸우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뭐 허위 사실을 뭐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데, 허위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갈등은 역사나 진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모욕에서 시작하는 감정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푸나님께서 이렇게 보고서 다 들어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그 보고서 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네 하고 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올라가면 그렇겠냐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리포스팅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문조털레요 뭐 정청래 씹새끼 뭐 이런 글만 다는 사람들을 계속 리포스팅을 하면 그 사람과 서로 맞발을 하는 사이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X의 창 전부 다가 그런 내용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떤 정서를 보고 저런 짜증이 섞인 얼굴을 지금 하고 있을까라는,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거. 그리고 알바생들이 그래서 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방송 끝나면 제가 댓글 다 보고 쫓아낼 사람 다 쫓아내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죠. 일보 박상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저 이번 순방과 관련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에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것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니다. 이거 다음 주제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변하고 할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히 막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갈 때는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 뭐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은 헌법에도 써져 있지만 권력 정치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죠.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죠.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민주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리죠. 또 생각도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르죠. 온갖 다름이 있습니다. 아마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대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거 보시는 동안 좀 몇 명 차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송이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격렬한 그 댓글은 좀 절제를 해주시고요. 우리 방송 여기 같이 이렇게 녹화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이재명 대통령 욕만 너무 올라가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그쵸? 우리 고급스러운 방송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 되겠냐고요. 아무튼 두 번째는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건 거예요. 이제 야당 여당 권력 쟁취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X글 제가 동글이라고 놀렸던 그 X글이 맞다고 한 번 더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 번 더 막 확신에 차게 얘기를 한 거죠. 저 끝에 이제 항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죠. 근데 니도 100%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100%가 맞는 게 아니죠. 그럼 나는 너도 100%가 아닐 거니까 퉁치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면 나도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나 네 말도 안 들을 거거든. 이거잖아요, 사실. 그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많이 겸허하게 국정 운영에서 잘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저 대통령 하면 말 너무 잘하겠죠. 저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잘 마무리하고 성과만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그 승질이란 승질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좀 하나가 그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번에 가장 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어떤 지점에서 했냐면 그런 지점입니다. 야당은 선동가? 이렇게 야당은 실력 없는 거, 그다음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 이런 수준으로 계속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력을 쟁취한 게 너무 좋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좋겠죠. 지금 너무 막 의정하고 막 중간에 이제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에 이제 에비앙 이번 G7 거기 이제 갔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거기에 코리아 대통령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막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까지 받으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라고 이제 전 세계 다니고 얼마나 국뽕이 이렇게 차겠습니까? 난 그거 너무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네, 불살 아직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근데 그게 나쁘진 않은데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이란 건 무엇일까? 이런 느낌의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가치 싸움을 하고 가치 논쟁하고 이게 사실은 진보 진영의 다 모두의 자산이에요. 자산. 보수가 망가진 거는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하기 다 귀찮으니까 실용주의 타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생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야당은 이제 그때 이제 X글을 보면 야당은 선동을 해서 아니면 이제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판에서 책임 없이 지른다 이런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시절 대표 때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야당 시절 대표의 기사예요. 어. 초유의 야 대표 단식으로 윤 정부 압박한다지만 가뜩이나 1특검 4국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본인의 자조적인 얘긴가를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 치열하게 고민되고 토론이 돼서 이거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스로를 칭하기를 이거를 굉장히 선동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실력 없이. 그 권력에서 밀려나서. 근데 저는 그 스스로를 그 가치 투쟁을 하고 내란 극복을 하고 정권을 쥐고 했던 지금 그 정권을 져서 실현을 하고자 하는 국정 철학이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맞냐는 거죠. 말이 맞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정말 꼭 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 여러분 그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셨나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셨으면 그 당근을 흔들어 주십시오.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그겁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 여러분, 포용과 통합은 특히나 내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박근혜 때의 국정 농단,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군사행위까지 했던 내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포용과 통합은 모든 전제가 있죠. 모든 전제가 있어요. 모든 전제냐면 그것은 그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정 질서를 위반을 했던 그것을 바로 잡고 그리고 그 바로 잡는 힘으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봐줄게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퉁치자 이건 아니죠. 그게 통합은 아니죠. 그 통합이라는 게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타협도 아닌 거예요. 타협도 아니고 뭐냐면 이것은 오직 포용과 타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타협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 거래의 수준을 거래도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너무 미치는 장사거든요. 여러분 내란범들이랑 거래를 합니까? 대등하게 앉아놓고. 그럼 거의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거의 이제 저쪽에서는 우리가 만약 저쪽 내란이 성공했으면 우리 반군이요, 반군. 우리 테러리스트가 됐다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선거가 이제 되기 전까지는 그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서 헌정 질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내란범들 빼고 그 내란을 같이 기획했던 저 정치 세력 안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지 못했죠. 제시를 하지 못했고 뜬금없이 그 제시는 사실 이해원 때 다 망가졌어요. 윤어게인을 하고 윤어게인 있나 영상? 윤어게인 있지. 윤어게인 영상이 있어요. 윤어게인. 제가 이해원 야 하고 그것도 다 있고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있다. 이때 끝났다고요. 이때. 응? 이때. 그래서 저것을 다 이제 드러내고도